안녕하세요. 스미더스입니다. 생각보다 일찍 에, 지금 시간이 2월 7일 2월 7일 새벽 5시인데요. 그 동아일보가 2월 7일 새벽 3시에 공소장의 그 전문을 공개를 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조금 일찍 여러분들에게 이번 울산시 선거 관련 사건 어떤 그 공소장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개가 되는 즉시 바로 저희가 방송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상당히 세세하고 디테일하기 때문에 분량이 꽤 많습니다. 이게 뭐 A4 용지로 한 70장 정도 되는데 그건 사실 검찰 공소장은 글자 크기도 크고 줄 간격도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 저기 뭐 160 줄간격 160으로 해가지고 11포인트로 이제 해서 편집을 하면 전체 분량이 한 32장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공소장 전문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같이 고민을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스미더스의 판단고기 울산시 사건, 울산시 선거 개입 사건 공소장 지금부터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내용은 읽으면서 이제 사이사이에 제 의견을 덧붙이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내용이 좀 길다 보니까 아마 이제 몇 부에 걸쳐서 나눠서 올라갈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30분에서 40분 간격으로 끊어가지고 올릴 생각입니다. 예.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 전문 1번 선거에 있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공명선거는 참된 민주정치의 구현을 위한 요체일 뿐 아니라 국가와 사회 발전의 초석으로서 민주국가는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따라 공정히 행해지도록 하여야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는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무원의 지위, 자유선거의 원칙, 정당 간의 균등한 기회보장 등 헌법 가치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스스로를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 세력과 동일시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의 편에서 선거에 유리하거나 불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직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이나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봉사하고 책임지는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선거에서 공무원에게 허용되는 정치적 활동의 한계를 벗어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 과정 및 선택권에 영향을 미치고 정당 간의 공정한 경쟁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더욱 크고 특히 대통령이나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하는 공무원에게는 다른 공무원보다 선거에서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특별히 요구된다. 이처럼 공무원은 그 직위를 막론하고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게 이제 공소장 첫 번째 이제 전제입니다. 여기에 대통령과 대통령 업무를 보좌하는 이제 비서진 공무원을 거론을 했는데요. 이 공소장 내용 전체를 읽고 나면 이게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사유가 될는지 아닌지까지도 사실상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구체적인 혐의로 들어갑니다. 2번 송철호 선거 캠프의 선거운동 전략 수립 2018년 6월 13일 실시 예정이던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즈음하여 현 정부와 여권에서는 지방 권력을 교체함으로써 국정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전직 대통령의 탄핵 등으로 촉발된
적폐청산 기조를 지방까지 확산시키고자 하였다. 그중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은 전통적으로 자유한국당 및 구 여권의 세가 강하였고, 특히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기업들의 공장이 다수 분포하고 청장년 인구 비율이 높음에도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및 구 야권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현직 김기현 시장의 정치적 기반과 지지도가 탄탄하여 현직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율을 활용하거나 지역 내 적폐청산 등 새로운 선거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피고인 송철호는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를 비롯하여 총 8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선거 및 광역시장 선거 등에서 모두 낙선하였는데, 제7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 울산시장 후보로 출마함에 있어 현직 대통령과 30년 지기이자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인권 변호사 3인방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지기는 하였으나 울산 지역 출신이 아닌데다가 수차례 당적을 바꾸어가며 출마함으로써 경쟁 후보들에 비하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 입지가 취약한 상황이었고, 공직 경험이 일천하고 지역 내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당내 경선 통과조차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인 송철호는 2017년 8월경 오랜 기간 울산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한 피고인 송병기, 이전 울산시장 선거 당시 피고인 송철호의 선거 캠프에서 기획정책팀장으로 활동한 정몽주, 더불어민주당 당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한 A, 국회의원 사무실의 사무국장 경험이 있는 B, 민주당 울산시당 정책위원장 C 등을 영입하여 공업탑 기획위원회라 명명한 선거 캠프를 구성하였다. 여기서 실명이 나오는 사람들은 이제 기소가 된 사람들이고요. ABC로 분류된 사람들은 참고인이거나 협조자들이기 때문에 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BC로 구분해서 일단 실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이고요. A는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캠프 운영 및 선거 전략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고, 정몽주는 기획 홍보 업무, 피고인 송병기와 C는 선거 공약 및 선거운동 전략의 수립 등의 업무, B는 선거 기획 업무를 각각 담당하기로 정하고 선거에 필요한 전략을 구상, 수립, 실행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과 청와대 등의 지원을 이끌어내 송철호 후보의 전략 공천을 추진하고, 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울산의 여러 현안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집권당의 힘있는 후보라는 점을 적극 강조하는 한편, 유력한 경쟁 후보자인 김기현을 무능한 토착비리 세력이자 적폐청산 대상이라는 점을 유권자들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의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였다. 3번, 이제 구체적인 범죄 행위로 들어가게 됩니다. 3번, 피고인 송철호, 피고인 송병기, 피고인 문혜주, 피고인 백원우, 피고인 박형철, 피고인 황운하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관한 내용. 가. 김기현 울산시장 및 주변인들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2017년 8월경 당시 현직 시장으로서 차기 선거에서도 출마가 유력하고 여론조사 등에 따르면 당선이 유력한 김기현 울산시장을 제압하고자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리를 토착비리로 규정짓고, 토착비리에 대한 적폐청산을 강조하는 소위 네거티브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송병기는 선거에 활용하고자 울산시청 재직 시부터 알고 있던 김기현 울산시장과 친인척,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에 대하여 그 실체가 확인되거나 제대로 검증되지 아니한 각종 비위 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한편, 울산시청이나 울산지방경찰청 등 관가 주변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계속 취합하였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청와대 진정과 청와대 고발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1. 레미콘 실 운영자 C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진정. 2017년 9월 초순경 땡땡 레미콘 주식회사의 실운영자 C는 명의상 대표이사인 D의 명의를 빌려, 여기서 CD는 아까 C와는 좀 다른 사람입니다.
D의 명의를 빌려 진정서를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우편 송부하는데요. 그 진정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울산광역시는 명목상 2017년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울산 지역 생산, 건설자재 우선 구매라는 자체 조례를 만들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광역시 내 전담 TF팀을 만들어 울산광역시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은 물론이고 민간 건설 현장까지도 협박 또는 강요를 하여 외지 공장의 제품을 사용하지 말 것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것은 울산광역시의 비서실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인허가권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 과도한 민간 시장 경제에 개입 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사 후 공무원의 부당 개입 및 불법이 발견될 시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울산 땡땡노총 울산기계지부의 지부장과 해당 지부의 레미콘 지회장인 이는 울산 지역의 거대한 조직력으로 해당 운송노조원들의 이익만을 위해 울산 북구 지역 일원의 당사와 납품 계약된 아파트 신축 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형틀, 크레인 등 각 분야 노조원들을 선동 회유하여 당사 제품의 납품 시에는 작업 중지 등으로 해당 건설사에 압박, 협박, 공갈을 하여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는 바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당사에 대한 영업 방해이므로 조사를 하여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의 진정서를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 우편 송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정수석 비서관실로부터 이를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9월 28일경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 제한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 C에게 민원 처리 결과를 회신합니다. 이건 뭐 당연한 적법한 절차니까 어쩔 수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일단 이렇게 이제 레미콘 운영자 C의 진정서 내용이 있고요. 이걸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건설업자 김땡땡의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 경찰 고발. 이게 그 유명한 이제 건설업자 김땡땡 건인데요. 울산시장 건설업자인 김땡땡이 2017년 7월 21일경 사실 이 김땡땡 씨는 지금 이제 구속 수감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실형 4년을 선고받았고요. 사기죄로 선고받았습니다. 그 지인들한테 한 100억 원을 갖다가 땡겨가지고 뭐 아파트 짓겠다고 했다가 결국에는 안 짓고 그 돈을 유용한 혐의입니다. 2017년 7월 21일경 울산시청 공무원들이 직권을 남용하여 특정 사업 시행자에게 도로 개설을 허가함으로써 토지 편입으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방해하고 토지보상법 규정에 위배하여 자신의 토지를 수용되게 하여 직무를 유기하였다는 취지로 울산시청 공무원 등을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은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 없음 의견으로 울산지방경찰청에 송치되었고 2018년 1월 8일 울산지방검찰청에서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혐의 없음 의견으로 보냈고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건입니다. 피고인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에게 김기현 울산시장 등 표적수사 청탁 건에 대한 겁니다. 피고인 송철호는 피고인 송병기 등을 통하여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측근의 비리 의혹을 수집하여 오던 중 2017년 9월 중순경 피고인 황운하로부터 만나자는 제의를 받았다. 그러니까 황운하가 먼저 만나자는 제의를 하게 된 겁니다. 2017년 9월에. 피고인 송철호는 공업탑 기획위원회, 자기 선거 캠프죠. C 등에게 황운하가 인사를 온다는데 만나볼까? 라고 물었고 C는 만나보소. 송병기가 모아놓은 김기현 비위 자료를 줘보이소. 라고 권하였다. 피고인 송철호는 2017년 9월 20일 저녁경 울산 남구 번영로에 있는 땡땡 식당에서 피고인 황운하를 만나 김기현 관련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대화를 나누면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를 청탁하였다. 이게 이제 진술을 통해서 확인이 된 거죠. 뭐 진술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게 아마 참고인들을 진술해 받아가지고 이제 그 선거 캠프에 있던 사람들이 진술을 받았을 겁니다. 다 청와대의 김기현 울산시장 등에 대한 표적 수사 청탁.
피고인 송철호와 피고인 송병기 등은 위와 같이 피고인 황운하에게 직접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표적 수사를 청탁하는 한편 피고인 송철호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배경으로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독려하거나 지시하여 표적 수사가 진행되면 김기현 울산시장의 적폐 이미지가 부각되어 선거에 있어 유리한 상황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특히 경찰 공무원에 대한 인사, 경찰 업무에 대한 지시 및 조정, 국가사법 관련 정책 조정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민정수석 비서관이나 산하 민정비서관을 통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판단하여 피고인 송병기는 평소 알고 지내던 민정비서관실 소속 파견 공무원인 피고인 문혜주에게 김기현 울산시장과 관련 비위 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여기 피고인 문혜주는 국무총리실로 이제 돌아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제보를 받았다는 바로 그 문 씨입니다. 그 자살한 분은 아니고요. 피고인 송병기는 2017년 9월 하순경에 피고인 문혜주에게 전화로 이전에 제보한 김기현 울산시장이나 박희성 비서실장의 비리에 대한 청와대 경찰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해결할 방법이 없겠느냐는 취지로 문의하였고 피고인 문혜주는 이전에 제보한 거 말고 김기현 울산시장 관련해서 다른 것은 더 없냐. 이전 것에 더해 김기현 울산시장과 그 울산시장 비서실장인 박희성 등의 주변 인물들의 비리를 문서로 정리해서 보내달라는 취지로 답하였다. 이에 피고인 송병기는 그 무렵 울산광역시장 비리개요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여 진정서, 괄로 울산시, 문서 파일로 저장한 다음 2017년 10월 2일경 1월 이메일로 첨부하여 피고인 문혜주에게 전송하였다. 이게 적시된다는 건 이런 이메일까지 다 확보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메일 전송한 기록이나 첨부 파일까지 다 확보가 된 겁니다. 검찰에. 피고인 송병기는 이제 이게 진정서 내용인데요. 1. 청와대 진정사건 2017년 9월 초 2. 청와대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3. 인사 분야 및 정보통신 분야의 재임기간 비리 등의 내용을 문건으로 기재하였는데 문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청와대 진정사건 2017년 9월 초 이게 이제 개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현 울산시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땡땡 레미콘 대표이사가 시장에게 청탁하여 공사 현장에서 레미콘을 공급하던 업체에 외압을 행사하여 피해 내용을 알리고 해결을 촉구. 시장 및 다음 동그라미 시장 및 비서실장의 지시에 따라 담당 국장과 건축주택과장 담당 직원이 아파트 건설업체 소장에게 지역 건설업 발전을 위해서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 지역업체 이용을 요청하였음. 피해를 당한 업체 대표이사가 비서실장이 개입한 것을 알고 붕괴하여 진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금년 6월 시장 해외 출장에도 대표이사가 동행한 사실도 소문으로 나돌 만큼 현 시장과 아주 돈독하며 금전적 후원자로 알려지고 있음.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해서 보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송철호 씨가 이걸 작성한 송철호 씨가 그러니까 송병기 씨가 이걸 작성한 송병기 씨가 이 해당 레미콘 업체 사장한테 진정서를 제출했던 이 사람한테 오히려 이제 부추겨서 진정서가 제출되게 됩니다. 야, 내가 그 일해서 내용 아는데 너 그거 다 뒤통수 맞은 거야. 이런 식으로 부추겼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하여튼 뭐 그건 언론 보도 내용이니까. 그런 건 하나가 있고요. 요약해서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 주는 겁니다. 문건을. 두 번째,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여기서 아까도 이제 울산경찰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원래 정식 명칭은 울산지방경찰청입니다. 그런데 이 송병기 씨는 이거를 울산경찰청으로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제목을. 그래서 이제 그 잘못 작성된 제목까지도 다 문건이 확보됐기 때문에 이 잘못 작성된 제목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증거서류 목록은 아마 이 제목으로 바로 들어갈 거거든요. 증거를 수정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잘못된 명칭이라도. 울산 땡땡땡 아파트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동생과 형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 시행사 대표 김땡땡에게 시장 당선 전에 2014년 초에 직접 찾아와서 김기현 시장이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를 해결해 준다고 제시하면서 대가,
그러니까 용역 계약이고 30억 원을 요구하여 계약하였으나 당선 후 형제와 시장이 입장을 바꾸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지자 고소인 김땡땡이 시장 형제들의 뇌물수수 요구와 불법 토지 수용 절차를 가지고 지난 8월 말 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 현재 수사 진행 중. 이렇게 적시해서 문건을 보냈고요. 세 번째, 재임기간 비리 2014년 7월이라고 해서 시청 공무원과 공공연히 골프를 같이 하고 일주일 뒤 승진하였으며 직원들 사이에서 비서실장과 술이나 골프, 식사를 같이 하면 반드시 승진이 된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널리 알고 있음. 이게 이제 비서실장의 비리라는 겁니다. 비서실장이 2014년 7월부터 정보통신 분야 사업이 있는 모든 부서의 부서장 등에게 그 하드웨어 구입 시나 시스템 구축 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 자신의 처남이 대표자로 있는 회사가 참여하도록 강요하였음. 조경 분야 사업 부서에서 비서실장이 개입하여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분할 설계를 검토 지시하여 사업 부서에서 분할을 유도, 수의 계약은 이미 정해진 3개 업체만을 대상으로 돌려가면서 계약을 추진. 이렇게 이제 비위 문건을 작성해서 청와대로 보낸 겁니다. 송병기 씨가요. 울산시 국장 출신이다. 그러니까 자기 경쟁자를 날리려고 한 거죠. 아마 근무했을 때 이 사람하고 경쟁관계 있었겠죠. 아무튼 그건 뭐 제 추측이고.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위 문건의 내용 중 1번 청와대 인정사건 부분은 위 가의 관로 1항과 같이 C가 민정수석실에 우편으로 제출하여 2017년 9월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종결한 진정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이고, 이 현재 울산경찰청 김기현 시장 가족비리 고발건 수사 관련 부분은 위의 가의 2항과 같이 김땡땡이 울산지방경찰청에 고발하여 울산지방경찰청이 2017년 9월 하순경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고발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한 내용이었다.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민정비서관실, 김기현 울산시장 등 관련 범죄첩보서 생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관되게 황운하하고 모의하고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실에 이런 범죄첩보서를 보내고 이제 민정비서관실에서 이 범죄첩보서류를 생산하는 과정. 이게 전부 다 이제 선거운동에 개입한 거니까 범죄행위고 이걸 하나하나 지금 짚어놓고 있는 겁니다. 관로 1. 민정비서관실의 직무 범위. 대통령 비서실 등은 공무위원이 아닌 자를 그 장에 보호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장이 국회의 탄핵소추권, 국회 출석 답변 요구권, 해임 건의권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견제 기능이 현재 약하여 권한이 남용될 우려가 높으므로 설치, 조직,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법률 형식에 의하여야 하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목적, 기능 등이 헌법에 적합하여야 하며 모든 권한이 기본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행사되도록 제도화하는 한편 권한의 남용 내지는 악용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통제장치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민정수석 비서관은 산하의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법무비서관, 특별감찰반 등을 지휘 감독한다. 그중 민정비서관은 국정 관련 민심 동향 파악, 수집, 확인, 대통령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위정보 수집과 감찰 업무를, 반부패 비서관은 국가사정 관련 정책의 기획 조정을 담당하고, 특별감찰반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소속 고위공직자, 공공기관, 단체 등의 장, 임원, 대통령의 친족 및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한다. 민정수석 비서관, 민정비서관, 반부패 비서관, 특별감찰반 등은 법령에 규정되지 아니한 권한을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사해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권한의 범위도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선출직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민정수석 비서관 등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권한이 없으므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범죄첩보 수집이나 범죄첩보서 작성 등의 업무 또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찰 대상이 아닌 자에 대해 민원이나 진정이 우편 등으로 접수되는 경우에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내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민원이나 진정 그대로를 정식 공문으로 관련 기관에 이첩할 수 있을 뿐,
민원이나 진정을 기초로 하는 범죄정보 수집이나 범죄 첩보서를 작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임명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거죠. 관로 2번 민정비서관실의 권한 밖 선출직 공무원 등 첩보 수집, 비위 가공. 민정비서관실 소속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감찰, 범죄 첩보 수집, 범죄 첩보서를 생산할 어떠한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고인 문혜주는 민정비서관실 내에서 국정운영과 관련한 여론 수렴, 민원 처리, 국무총리실 연락, 협조 업무 등 내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뿐 범죄 첩보서 작성은 분장 업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 문혜주는 위에 다한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송병기에게 선출직 공무원인 김기현 울산시장과 박희성 비서실장 등 주변 인물들의 비리 정보를 요청하였고 2017년 10월 9일경 피고인 송병기가 이메일로 보내온 진정서, 문서 파일을 열람한 후 이를 토대로 피고인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상부에 보고할 범죄첩보서를 작성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 문혜주는 피고인 송병기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여 진정서, 울산시 문서 파일에 기재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는 한편 수사 착수 시 우선 접촉하여 필요한 진술을 이끌어낼 수 있는 대상자의 성명이나 직함 등 수사 방법, 관련 진정이나 고발 사건의 진행 상황 등을 확인하여 상세히 부기한 지방자치단체장 관로 울산광역시장 김기현 비리 의혹이라는 제목의 범죄 첩보서를 생산하였다. 그 범죄 첩보서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번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 해서 이제 동그라미, 이것도 개조식입니다. 김기현 시장은 지난 8월 땡땡 레미콘 대표이사로부터 LH공사에서 조성 중인 울산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아파트 공사 등 5개 현장 레미콘 납품을 청탁받고 땡땡 레미콘이 납품업체로 선정되게 압력을 행사. 관련 의혹은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 등을 통하여 의혹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함. 업체 대표는 올 6월 김기현 시장의 해외 출장에 지역 기업인으로 동행하는 등 김기현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음. 동그라미 2번 시장 비서실장 등 측근 비리 의혹. 시청 내 모든 인사에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전횡을 일삼고 있다고 하고 이외 측근들의 금품 수수 의혹 상당. 비서실장, 김기현 후원회장, 후원회 부회장 등 김기현 시장 측근들에게 부탁하면 승진한다는 공공연한 소문. 박희성 비서실장은 2015년 12월 13일 경주 소재 골프장에서 직장 후배로부터 골프 접대 및 금품을 수수하고 일주일 뒤 이땡땡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인사에 개입. 비서실장은 2014년 7월부터 정보통신 분야 사업 구매 권한이 있는 모든 부서의 부서장들에게 하드웨어 구매나 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 과정에 자신의 처남이 대표자로 있는 업체를 참여시키도록 강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울산지방경찰청 김기현 시장의 형제들에 대한 고소사건 수사 관련.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기현의 친형과 친동생에 대한 고소사건을 진행하고 있음. 동 사건은 2014년 초경 이게 시장 당선 전 김기현의 친형과 동생이 울산 북구 소재의 땡땡땡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던 당시 시행사 대표 김땡땡에게 접근하여 김기현이 시장에 당선되면 모든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용역계약, 계약금액 30억 원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해 주고 시장 캠프에서 선거운동을 지원하였으나 피고소인들이 김기현 당선 이후 시장과의 만남을 주선해 주지도 않고 새로운 시행사와 결탁하여 일정 지분을 받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도와주고 불법적인 토지 수용 절차를 진행하는 등 비리가 있다며 지난 8월 말경에 울산지방경찰청에 고소를 제기. 근데 30억을 줬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약서만 작성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계약서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 아파트 시행사 회장 박땡땡과 김기현 시장의 친형은 친구 사이로 박땡땡은 인허가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행사 지분을 받는 등 깊숙이 개입. 위 고소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당초 수사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이 수사 촉구 진정을 내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관련자 소환, 자료 검토 등 수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고 하니 참조. 이처럼 피고인 문혜주는 지방자치단체장 비리 의혹 범죄 첩보서를 작성함에 있어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진정서에 1. 청와대 진정사건 소제목을 지역 토착업체와의 유착 의혹으로 변경하였고, 진정서에 있던 울산시 조례에 따라 지역 건설업 발전을 위해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였다는 내용을 삭제하였는데, 이는 땡땡 레미콘의 납품업체 선정 관련 의혹에 대하여 위 가의 1항의 기재와 같이 이미 청와대에 진정이 접수된 후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된 사실이나 이첩받은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진정에 대하여 지자체의 자치법규에 따른 조치로서 경쟁 제한성을 단정하기 어려워 시정을 강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종결 처리한 사실 등을 범죄첩보서에 적시하는 경우 범죄첩보로서의 가치가 떨어져 경찰 등에 하달되더라도 수사 진행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미 별거 아니라고 처리된 사건을 그 처리 내용 결과를 갖다 다 지워버리고 문제점만 올려보낸 겁니다. 범죄첩보서로. 이미 처리 끝났다는 걸 알면서도. 또한 피고인 문혜주가 범죄첩보서에 기재한 레미콘 업체 대표, 땡땡땡 아파트 공사 현장 소장 등을 통하면 의혹 확인이 가능하다는 내용,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것도 있는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다가 고소인의 반발로 최근에야 수사에 적극성을 보인다는 내용은 피고인 송병기가 작성한 진정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었고, 피고인 문혜주는 범죄첩보서를 작성함에 있어 골프를 쳤다는 내용을 괄호하고 골프를 쳤다라고 되어 있는 내용을 골프 접대를 받고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으로 이미 변경하거나 단순한 소문을 기정사실로 단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 출신인 이제 청와대 행정관 문혜주가 이 내용을 조작을 한 거죠. 악의적으로 부풀린 겁니다. 그 외에도 피고인 문혜주는 피고인 송병기가 보내온 진정서의 주요 내용을 가공하여 범죄첩보서를 작성하였는데, 동그라미 1. 2017년 6월 김기현 해외 출장 시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 소문이 있는 등 친밀한 사이라는 내용을 어떻게 바꿨냐 하면 2017년 6월 김기현 해외 출장 시 레미콘 업체 대표 동행하는 등 김기현과 친밀한 사이라고 확정적으로 표시해서 내용을 바꿔버렸고, 원래 이제 그 송병기가 보낸 거는 그런 소문이 있다라는 거였는데 문혜주는 이걸 사실이라고 작성해서 보내버렸습니다. 확인된 것처럼. 그 다음에 가급적 지역 건설업체를 이용할 것을 권유 요청했다는 내용을 건설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으로 바꿨고, 비서실장과 회계과 중심의 비리라는 내용을 비서실장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여 전횡이라는 내용으로 바꿨고, 비서실장이 이땡땡과 골프를 치고 일주일 뒤 이땡땡이 승진이라는 내용을 비서실장이 이땡땡에게 골프 접대 및 금품 수수하고 일주일 뒤에 이땡땡 승진으로 바꿨고, 그러니까 돈을 받지도 않는데 돈 받았다고 지금 적었죠. 그 다음에 울산경찰청에서 고소사건을 진행이라는 내용을 울산경찰청 내 지능범죄수사대에서 진행으로 내용을 또 바꿨고요. 그 다음에 뇌물수수 요구, 불법 토지 수용이라는 내용을 인허가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시행사 지분을 받기로 하고 불법 토지 수용이라는 내용으로 있지도 않은 내용을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시행사 대표 등 미기재라는 내용을 이제 시행사 대표 박땡땡 등과 친분 관계 및 박땡땡의 깊은 개입이라고 이제 작성을 했고요. 수사 진행 상황 미기재, 이 내용을 수사팀이 최초에 수사 의지가 없다가 고소인이 반발하자 수사 적극성을 보인다는 내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불리한 사실을 삭제하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확정적, 단정적으로 기정사실화하여 민정비서관실 첩보를 전달받은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기속되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속게 만든 거죠, 수사기관을. 이와 같이 피고인 문혜주는 피고인 송병기로부터 받은 진정서 비위 정보를 가공하여 진정서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새로운 범죄첩보서를 직접 생산하게 된 것입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